검사랑 검사도 다 해봤고요. 뭐 좋은 약, 좋은 한약 뭐 이런 거 다 먹어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링스입니다. 요즘 피부 때문에 다들 지치고 힘드시죠? 댓글이나 메시지가 오는 거 보면은 피부가 좀 나아졌다가도 또 다시 터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별 차도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좀 중복되는 고민에 대한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고민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제가 어느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블링스님, 요즘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주사염이라는 게 결코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일까요? 한창 심한 3, 4월보다 너무나 많이 좋아진 건 눈에 보여요.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고 자고 일어나면 빨개졌던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왜 차라리 저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왜 지금이 더 우울하고 위태할까요? 너무 울고 싶은데 울어서 저번에 크게 터진 적이 있어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누워서 옆으로 흘려보내는 식으로 우는데 그 상황조차도 어찌나 서러운지 새벽 내내 그러다 지쳐서 잠든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순간 확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한창 홍조가 터졌을 때는 처음엔 우울했지만 블링스님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고 이겨내보자 화이팅 외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얼굴에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진 성격 때문에 힘들어서 불면증은 기본이고 불안 증세, 강박증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고작 10대 벗어났는데 솔직히 제 또래에 쉽게 겪는 피부염은 아니잖아요. 모공과 주름은 주사염을 겪은 후로부터 제가 포기해야 할까요? 앞으로 더 많은 날을 얼마나 피부가 늙어갈지 무서워서 불안해요. 빨개지고 가라앉고 반복하다 보면 탄력은 물론이고 처지는 얼굴도 보기가 두렵네요. 좀 괜찮아지면 모공 축소 주사라도 맞고 싶어요. 지나간 과거 해상은 사치고 쓸데없는 걸 알지만 너무 전의 피부가 그립고 나아지고 싶어서요. 언제쯤 이렇게 노력해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병일까 생각이 들고 계속 우울감에 빠져있게 되네요. 갑자기 무기력해져서 좀처럼 마음 잡기가 어려워요. 블링스님 자존감 영상 보면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이런 시기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고생이 정말 얼마나 심할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지금쯤 많이 지치고 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는 차도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아질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재발하고 나아질 것 같은데 완벽하게 나아지진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무기력해지고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다 진짜 전부 다 포기하고 싶고 나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 들면서 앞이 캄캄하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시기적으로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겨울에는 필수적으로 안면홍조나 주사염에는 마스크를 껴야 하지만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한데 마스크를 계속 껴야 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얼굴이잖아요. 뾰루지 하나만 나도 거울을 계속 보게 되는데 얼굴이 계속 빨개져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걱정되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해요 여러분. 저라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 으쌰으쌰 막 계속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좀 느슨하게 생각해 볼까? 이런 마음을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좀 느슨하게 생각해 볼까요? 이 피부가 빨개진 이 현상 자체로 자기 자신을 폄하하거나 미워하면 절대 안 돼요.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우울한 채로 흘려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반복되다 보면 그 우울한 기분에 빠지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복하는데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마인드 세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 자책하다 보면 자존감만 더 낮아지고 자기 자신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분명 우울감이 깊으신 분들은 재발을 계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홍조를 겪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신 분들일 텐데 이제 아실 거예요. 주사염은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에 정말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걸요.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그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상황을 주도하고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단지 그거를 지속하는 것에 힘이 들고 지속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현상에 자꾸 무너지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홍조가 더 힘이 드는 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얼굴이 빨개짐으로써 타인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 어쩌지? 하는 염려에서 더 겁이 나게 됩니다. 이게 자존감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 홍조라는 상황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건 맞아요. 의사들도 말하죠. 이걸 단숨에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은 없다고. 잠시 좋아졌다고 해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병이라고. 저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종신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 어차피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서 선입견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손 놓고 있다가 정말 치료 시기를 놓친 적이 있어요. 골든아워를 놓치게 된 거죠. 왜냐?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잡은 거예요. 사실 그 말을 잡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다면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때 진짜 마음을 딱 이렇게 다잡았으면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됐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지나간 생각이 얽매이게 되면 소용없는 거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도 저 봐서 이제 아시잖아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의 피부 컨디션으로는 쫙 올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피부를 포기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어도 또 일어날 거고요. 힘들어도 또 다시 일어날 거예요. 조금 다시 피부가 안 좋아졌더라도 계속 다시 해서 제 피부를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완치랑 정말 0.1% 밖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다 보면 또 긍정적인 감정으로 선순환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공 걱정, 주름 걱정, 홍조가 치료된다고 해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모공이나 주름은 나중에 걱정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은 그것들을 걱정하면서 조급해지는 마음이 내 감정을 더 격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 저도 모공 벌어졌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카메라도 더 좋은 걸로 바꿔보고 완전 초근접해서 피부를 보여드렸었는데 어디 모공 티 나던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공이 많이 넓어지고 살이 처지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정도 맞죠? 자꾸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많이 티 안 나는데 오히려 그걸 극대화 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이는 것 외면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면을 강하게 가꾸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래서 신앙과 독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블링스 채널도 다시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완치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좀 담아서 내가 지금 피부 때문에 하는 이 고민들을 그냥 우울한 채로 두는 것보단 내 인생에 내가 성장하는 시간으로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요.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건 현상이에요. 얼굴이 빨개져 있는 현상으로 나의 모든 걸 평가하지 마세요. 감정과 생각이 막 하나로 엉켜버리면 피부가 더 안 좋아져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면역 체계가 심리 상태와 질병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주변,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병이 심해질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정신이 그 육체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 안에서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자꾸 포기하고 싶고 부정적 생각이 들 때 자꾸 이거를 떼어내어 보세요. 아,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아. 지금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 다른 걸 좀 찾아봐야겠어. 내 몸에 좋은 거 한 번 더 먹어주고 명상도 하고 기분 좋은 음악도 듣고 제가 그동안 알려드린 방법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이 상황을 분리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을 다시 훅 하고 점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스스로 자꾸 자책하고 있고 나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울한 감정에 자꾸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시선을 그쪽으로 말고 빠져나와서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괜찮다, 이쁘다 이야기해줘야 돼요. 매일 자기 전에 토닥토닥 아유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더 많이 챙겨주고 사랑해줄게, 이런 말들도 해보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열을 좀 시원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남기는 댓글은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힘들 때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 이 힘든 시간을 끝까지 같이 한번 이겨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좋은 날 보내길 바랄게요. Have a healing day. 안녕.